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해요? 당신 같은 더러운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남의 인생에 훈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당신은 그저 사회 밑바닥에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혹시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그 불길한 느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곁에 있는 그녀, 수지는 단지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독한 본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호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저를 향해 더러운 청소부라며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은 그 비열한 말들이 결국 그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결코 사랑하는 아들을 이런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 엄마의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 같은 대결입니다. 한쪽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결연한 엄마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가식을 일삼는 차가운 여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내 아들 지호가 자랑스럽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하지만 때때로 그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는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지호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들께 칭찬을 많이 받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성격이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찬만 듣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다. 중학교 시절 지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던 적이 있었다. 단순히 하룻밤 묵는 정도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다. 나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매우 화가 났지만 동시에 지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기도 했다. 그는 친구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지호와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인천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다. 이웃들과 서로 잘 아는 작은 공동체 같은 곳이다. 우리 집에서 전통시장이 가까워 매일 아침 시장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호떡 굽는 냄새에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골목길 찻집에서 모여 차를 마시는 할머니들까지 이런 풍경들은 우리의 일상이었다. 지호는 어릴 때부터 내가 시장에 갈 때면 항상 따라다녔다. 시장을 뛰어다니며 작은 물건을 사서 나에게 선물하곤 했는데 그저 내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다. 지호가 성인이 된 후에도 나는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더 이상은 나의 손을 벗어나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다.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지호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시장 가셨어요? 혹시 붕어빵도 사셨어요? 라고 묻곤 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고 나는 지호가 좋아하는 김치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수진은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런 예의 바른 모습에 내 마음이 놓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다. 수진은 똑똑하고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고 지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숨어 있었다. 식사 도중 수진은 자신이 강남의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하며 바쁜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을 항상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엄마로서 내 아들이 불행해지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인생은 쉽지 않았고 나는 배신과 상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수진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정말 내 아들의 미래에 걸맞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호는
수진이 아파트 청소부분들을 자주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속으로 그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인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물론 지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이 모든 계획은 비밀로 진행될 것이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대놓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호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그녀를 함부로 의심하거나 방해했다가 괜히 둘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은밀하게 그녀를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수진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다. 다행히도 나는 아파트 관리인인 은석 씨와 약간의 인연이 있었다. 그는 내가 장을 보러 다니며 종종 만나던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나의 계획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가 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엄마로서 느끼는 불안을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그는 곧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은석 씨의 도움 덕분에 나는 윤 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 아파트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간단한 변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옷차림을 한 뒤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내가 새로 온 청소부라고만 생각할 뿐 나의 진짜 정체를 알아챌 리가 없었다. 내 역할은 복도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아파트 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일을 시작한 첫날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자. 그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는지 확인해야 해. 나는 그녀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녀를 직접 관찰하기보다 아파트를 익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는 데 집중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걸레와 쓰레기통을 들고 복도를 걸어다니며 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려고 했다. 일을 하며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몇몇은 친절하게 다가왔고 몇몇은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일은 단지 그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지 나의 감정을 드러낼 자리가 아니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몇 번 스치며 마주친 뒤에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요즘 날씨가 춥네요. 일하시기 힘드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조금 흔들렸다. 혹시 내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런 외적인 친절은 진짜 그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과 인사했고 심지어는 나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그녀의 태도가 약간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하루는 그녀가 쓰레기를 엘리베이터 앞에 두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치우려 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아직 안 치우셨어요? 빨리 정리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표정을 보았다.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마음에서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외적인 모습은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관찰해야 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그녀의 행동 패턴을 더 깊이 살피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 내 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인지 알아내야 했다.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녀는 나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다가왔다. 매번 마주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말하곤 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처음에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가 정말로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몇 번의 대화와 상황을 지켜본 후 나는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거칠에 불과한지 깨닫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다른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어느 날은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지나가며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는 태연하게 걸어왔다. 나는 당황했지만 혹시나 바쁘거나 깜빡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진짜 성격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녀는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쓰레기를 두고 가는 일이 잦았고 내가 그것을 치우고 있을 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때로는 나를 재촉하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예의나 존중도 담겨있지 않았다. 어느 날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바로 그 뒤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복도에 들어서자 손에 들고 있던 음료컵을 바닥에 던지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한 번은 아파트 내 작은 화단 근처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수지는 전화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커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었다. 그녀는 통화 중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니 왜 이런 일은 꼭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나 정말 이런 거 싫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옆을 지나갔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애쓰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는 단순히 나와의 관계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주민들과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복도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고 아이의 엄마가 조금 늦게 달려왔다. 그 상황에서 수지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듯했지만 아이의 엄마가 와서 상황을 수습하자 그녀는 관심을 끊고는 휴대폰을 꺼내 무엇인가를 검색하며 빠르게 자리를 떴다. 그녀의 행동은 겉보기에는 배려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자마자 무관심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행동이 단순히 피곤하거나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좀 더 시간을 들여 그녀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녀가 정말 내 아들과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녀의 겉모습과 말투가 단순히 하나의 껍데기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의구심을 키우긴 했지만 나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지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관찰하며 매일 아파트에서 일했다. 그녀가 정말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이미지만을 신경 쓰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점점 드러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은 나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나를 버티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호가 나타났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나를 보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변장 덕분에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아줌마, 혹시 수진이 자주 도와드리나요? 수진이가 항상 저한테 말하길 아줌마께 음식을 자주 드리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드린다고 해서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내가 관찰했던 수진의 진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지호에게 하고 있었다니 그녀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일을 마치고 아파트 관리실에 들러 은석 씨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호와 수진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지호는 수진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 근처를 둘러보며
수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다 늦은 저녁, 그녀의 집 근처에서 지호와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수진은 밝은 미소로 지호에게 말했다. 오늘 아줌마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어. 아줌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한 번도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 내가 직접 보고 겹든 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지호에게 하고 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의 거짓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수진의 이중적인 모습과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지호가 그녀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만큼 내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한 번 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를 관찰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래야만 지호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노트에 지금까지 본 수진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왔다. 그녀의 웃음 뒤에 감춰진 진짜 모습을 지호가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으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어느 날, 평소처럼 청소 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던 때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나는 아파트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곳은 비교적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닿을 정도로 명확하게 들렸다. 지호는 정말 다루기 쉬운 사람이야. 뭐든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결혼하고 나면 그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게 설득할 거야. 그때는 모든 게 내 것이 되겠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지호를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야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니.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짧은 몇 마디의 대화는 나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나는 수진이 지호에게 가진 감정이 진실되기를 바랐다. 그동안 그녀의 행동에서 느꼈던 의심은 단지 나의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진짜 의도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지호가 얼마나 순수하게 그녀를 믿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났다. 지호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이 사실을 지호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늦었정 말해봤자 지호는 나를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지호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더 명확히 드러낼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과 그녀의 말을 모두 적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호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야만 지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앉아있는데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지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돼. 수진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밝혀야 해.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지호가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두려움에 발목 잡힐 시간이 아니었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다짐만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다음 날부터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와 숨겨진 야망을 밝혀내는 일은 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이 되었다. 나는 수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그녀에게 최소한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집에 있는 시간대를 확인한 뒤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나는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그녀의 집 앞에서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졌다. 바닥에 몸을 부딪힌 척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너무 아파? 나는 마치 큰 부상을 당한 사람처럼 힘겹게 중얼거렸다. 잠시 후 수진의 문이 열렸다. 나는 그녀가 걱정스럽게 나올 것이라는 작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금 바빠요. 알아서 119에 전화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내가 그녀의 시간을 빼앗는 귀찮은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섰다. 인간적인 배려나 동정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문을 닫으려 했고 나는 그녀가 정말로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는 충격에 멍해졌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은석 씨가 나타났다. 그는 내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고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은석 씨는 내가 넘어져 있는 동안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진의 집을 바라봤다. 저기 사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다니 좀 이상하네요. 그의 말투에는 놀라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찾던 마지막 증거였다. 그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도와줄 의무가 없었지만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줬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접었다. 그날 밤 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냉담한 태도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호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가 지호에게 보여준 모든 따뜻함과 배려가 단지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차분히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노트에 기록하며 지호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본질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지호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나는 마침내 지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전하는 진실이 지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지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타났고 그의 미소 속에는 수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여전히 담겨 있었다. 차를 한 잔 준비하며 나는 그에게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호야, 엄마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내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그는 약간 놀란 듯했다. 뭐예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청소부로 위장한 이유, 수진의 행동을 관찰한 것,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느낀 순간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수진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닐까요? 나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진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다. 그녀가 복도에서 냉담하게 행동한 영상, 그녀의 거짓말을 담은 녹음 파일, 그리고 그녀가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드러난 진짜 속마음을 지호에게 들려주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지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수진이 친구와 대화 중 지호는 너무 순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결혼하고 나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녹음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약간의 안도가 섞여 있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그는 한동안 손을 움켜쥔 채 생각에 잠겼다. 수진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죠? 그녀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지호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호야, 엄마는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지호는 수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하기로 다짐했다. 지호는 수진과의 결혼 계획을 취소한 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그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고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을 다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더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너무 믿기만 하고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다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지호는 또한 나와의 대화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돈이나 외적인 조건에만 집착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를 준비하며 그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야, 내가 말했다. 돈이나 조건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경청했다. 그는 내가 했던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이번 경험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지호는 업무에서 큰 성과를 내며 승진 소식을 가져왔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의 노력은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엄마,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지켜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는 승진 소식을 전하며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지호야, 내가 이겨낸 거야. 엄마는 그저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야.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날 저녁 나는 지호와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나에게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저는 저를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지호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 내가 지금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고 나는 지호가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행복과 성취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번 일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외적인 조건보다는 진정성과 마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지호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 확신했다.